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전봇대까지 쓰러뜨리는 위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가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일단 지금은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처하는 게 일단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 이럴 때는요. 좀 심할 정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세계 경제 2024년 코로나 이전 회복된다. 뭔가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 뭔가 전망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지만 경기 둔화는 일단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부진, 정책 불안,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뭔가 좀 살아난 모습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초속 60m. 그러면은 이게 시속으로 하면은 200km가 넘어갑니다. 흰남노 내일 오전이면 통영 일대 상륙한다. 여기 지도를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5일 오후, 그렇죠, 오늘입니다. 오늘 밤 정도면요, 제주도 가까이 옵니다. 서귀포 남서쪽 한 180km 해상, 그리고 쭉 올라오죠. 그리고 내일 오전 8시면은 경남 통영 거제 부근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로가 이렇게 되고요. 일단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는요, 내일 밤 9시 정도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런 경로가 예상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추석 물가가 고공행진이다. 채소 28%, 과일은 9.4%가 올랐다. 가뜩이나 지금 대외적으로 수입 물가 자체가 비싸졌잖아요. 근데 집중호우의 폭염 반복, 농산물은 더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석 물가인데요. 시장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맹국들을 쥐어짜는 바이든표 보호주의. 자, 동맹국을 쥐어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떠오르시죠? 전기차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입법을 잇따랐는데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동맹국들이요. 한국, 유럽연합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역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생산시설까지 흡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읽히고 있답니다. 그럼 미국은 잘 살지만 동맹국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특히 태풍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지금 보이고 있죠.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인데 그냥 태풍이 아니군요. 1+1. 이거 통상 그냥 1+1이라 그러잖아요. 두 개를 그냥 한 묶음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태풍이 1+1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지금부터 태풍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태풍을 먹고 더 세졌다. 흰남노 오늘 제주 강타한다. 태풍을 먹었다요. 흰남노가 태풍인데 다른 태풍을 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 태풍이 되려던 열대 저기압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흰남노는 태풍인데 그 옆에 열대 저기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얘가 태풍이 되려고 하는 순간 먹어버렸답니다. 그러면 규모가 2배가 된 겁니다. 강풍 반경이 400km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 흰남노는 경로를 얘기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워낙 광범위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직간접 영향입니다. 내일 남해안 상륙 최대 600mm, 600mm. 엄청난 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요, 대비 강화, 선조치 후보하라 이렇게 단단히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태풍을 먹고 더 세웠다는데요.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위성 영상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보이는 게 흰남노인데요. 밑에 뭐가 올라오고 있죠? 저게 열대 저기압입니다. 저게 지난 1일쯤 현상인데 합해졌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저겁니다. 저러면서요, 순간 규모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됩니다. 저 당시까지만요, 흰남노가 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열대 저기압과 저렇게 합해지면서 사실상 1대1, 1+1 태풍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세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도는 단순히 강이 아니라 매우 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태풍과 인접한 나라에서 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주 남해안 내일까지 달리는 차도 뒤집을 강풍이다. 만약에 차가 움직이는데 태풍을 정면으로 바람을 정면으로 받을 때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역대급 풍속 예보가 됐습니다. 위력은 하고 돼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등 초속 30m 안팎, 수도권에서는 걷기 어려운 정도의 강한 바람. 그 정도면은요, 초속 15m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일명에다 소개해드렸죠. 최대 강풍이 60m라고요. 초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센 비가 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 북상하면서요, 제주가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침수 등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제주 전역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태풍 경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지금 현장 연결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주도입니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동욱 기자, 지금 제주 현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이곳 제주도 이른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내일 새벽 제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한 비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제주도 육상과 앞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하면서 이젠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태풍 경보와 함께 오늘 오전 3시부턴 제주도 전역에 호우 경보까지 발효가 됐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내일은 최고 600mm의 폭우와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자, 조동욱 기자, 상륙까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벌써 침수 피해,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강한 비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50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서귀포 대정에선 시간당 75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을 내일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항공편 역시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부분 결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과 내일 태풍을 대비해 휴교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영향이 시작된 만큼 제주에 계신 분들은 태풍 상륙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중턱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자, 지금 제주는 초긴장 상태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만나는 곳이니까요. 아무래도 저 지역 잘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도요, 정말 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상청장이 경로 의미가 없다, 경로 자체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흰남노, 과거에 우리 기억 속에는 태풍 매미, 태풍 루사가 있습니다. 그 태풍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강도로 보이십니까, 지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상청장이 경로가 의미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하고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정도로 그 강도가 강력한 태풍인데요. 태풍 같은 경우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 태풍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그 중심 기압이 가장 낮았던 태풍이 사라로 951.5였고요. 예. 두 번째로 낮았던 태풍이 매미로 954였는데요. 예. 지금 예상으로 볼 때 내일 그 자정 전후로 해서 서귀포에 매우 근접해 지날 때도 여전히 중심 기압이 940, 최대 풍속이 초속 47m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내일 아침 7시경 통영 부근에 상륙할 때도 그 중심 기압이 950, 최대 풍속이 초속 43m 이상의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대 가장 강한 세력으로 상륙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은 태풍 매미 2003년이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발생했는데 그거보다 최소한 더 강하다 또는 같다 이 정도입니까? 그럼요? 지금 매미와 비교해봤을 때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인명 피해도 대단했고요. 지금 보니까 재산 피해가 4조가 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재용 팀장님 연결을 하기 전에 기사도 소개해드렸고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 열대저기압을 흡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진 거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번 태풍 흰남노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12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던 열대 저압부를 병합했는데요. 태풍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열대 저압부를 병합하면서 그 세력과 크기를 더 키워왔습니다. 병합하기 전인 29일 같은 경우에는 강풍의 반경이 230km였던 것에 반해 지금 같은 경우는 430km에 달하고 있고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경남을 관통해 나가겠지만 멀리 떨어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아까 보는 게 정말 실감나는 영상이 좀 위성으로 잡힌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태풍 흰남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풍과 비 어느 쪽을 더 경계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 모두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비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100에서 300, 제주 산간 같은 경우는 최대 600mm 이상,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 지리산 부근, 울릉도와 독도도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겠고요. 바람도 또 문제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 울릉도 독도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40에서 60,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서해안은 초속 3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영서 남부는 초속 20에서 30,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도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냐 비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요. 폭우와 강풍이 동시에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자, 태풍 이동 경로 앞서서 소개드렸는데 글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로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로보다는요. 시간대별로 특히 우리에게 위험한 시간대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네, 태풍의 중심에 가장 근접할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자정을 전후로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고요. 이후로 대한해협으로 진출해 내일 7시경 통영 부근에 상륙해 10시를 전후로 포항 부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한반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태풍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그럼? 내일 오후 정도 돼야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면은 점심시간이 좀 지나면 됩니까? 아니면 저녁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저녁 정도까지는 워낙에 태풍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녁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 반경이 400km예요.
대충 그 정도 규모 생각하시고 한반도를 딱 겹쳐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동해로 빠져도 그 뒤끝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는요. 바람, 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 가실 때요. 혹시라도 뭐 떨어지는 거 없는지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은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걸 좀 봐주세요. 통상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태풍에다가 이게 뭐냐면 신문지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테이프로 이렇게 X자 이렇게 쓰시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 유리에 뭔가 힘을 줘서 깨지는 걸 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 미미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노력이시면요, 이거보다 옆에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요,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이시든가 아니면 종이 같은 걸 껴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창이 깨지는 대부분 경우가 창틀이 덜컹덜컹 흔들리면서 충격을 받아 깨지는 거거든요. 바람보다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X자로 붙이는 그 노력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붙이세요, 그냥. 창틀에다. 물론 여기다가 X까지 더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것만 하시는 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신문지 붙이시는 거, 물칠해서 붙이는 거 이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